네, 반갑습니다. 빨간 약쟁이 여러분. 좋은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마찬가지로 주말이기 때문에 투네이션 후원을 해주신 시청자분들의 그런 질문과 답변, 소통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되게 좀 특이하신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이분은 이제 자신의 뒤틀린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현재 30살 후반이시고요. 키가 꽤 크십니다. 거의 뭐 180에 가까운 키고요. 체중은 그냥 키에 비하면 표준입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자폐에다가 ADHD가 있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고기능 자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영우 드라마에 나오는 우영우의 남자 버전이고 실존을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사회성이 매우 부족하고요. 그리고 직업은 프로그래밍 쪽 일을 하신대요. 뭐 이런 건 말해도 되겠죠, 그죠? 뭐 왜냐면 이거를 얘기 안 하면 뭐 더 이상 이게 좀 대화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분은 10대, 20대 시절 둔재였대요. 집중력이 매우 없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자동차 면허 시험, 필기 시험을 계속 떨어질 정도였대요. 그리고 여느 자폐인과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성욕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근데 20대 시절 저는 완전 초찌질이 인간 그 자체였고요. 근데 다행히도 집이 나름 부유한 편이어가지고 어머니의 카드를 수백만 원씩 썼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차 타고 다니고 여자를 꼬시지는 못하니 업소에 가서 풀었다. 근데 이제 30살이 지나던 해에 어머니께서 뭔가 좀 눈치를 채셨는지 이 사연자분을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셨고요.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자폐 플러스 ADHD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 사연자분한테 아주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됐는데요. 그래서 약을 복용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자폐인으로서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하시기로는 머리가 맑아짐을 느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공부해도 지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분이 수능을 6개월 만에 공부를 해가지고 인서울 대학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공이 자기랑 맞지 않아가지고 개발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개발 일을 하고 계시대요. 이분이 좀 장난이 아닌 게 남들은 1년 공부해야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한 달 만에 공부를 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막 몇천만 원씩 막 받으면서 막 외주도 하고 막 장난 아닙니다. 막 잘 벌면 막 월에 6천만 원씩 벌기도 하고 정말 장난이 아니죠. 여기서부터가 저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모쏠입니다.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30대 후반이 다 돼가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업소에만 다녔고 20대에는 촬영하는 업소를 다녔지만 지금은 예, 이런 거 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쥐어주고, 이렇게 화끈한 여자들을 데리고, 막 여행을 다니고 하는 일도 하신대요. 저는 자폐인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멋쟁이래요. 그래서 옷도 굉장히 비싼 옷 입고요. 가방, 막 외제차,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머니, 스테러스, 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저한테 사진 보내주셨는데, 예, 뭐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멋쟁이 남성분입니다. 근데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하고 결혼하기에 알맞는 30대 초중반의 여성과 소개팅을 해봤지만 저의 사회성이 문제입니다. 여자들이 말하길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을 거의 항상 듣는데요. 그래서 까인대요. 그래서 쭉쭉빵빵한 그런 모델들한테 그렇게 막 돈을 많이 주고 그냥 데리고 노는 게 일상이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한대요.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결혼을 30대 여자와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할 여자랑 본인이 놀았던 그런 식의 모델들이랑 비교가 되는데요. 그래서 진심으로 제뉴인 디자이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한번 자볼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남자는 다다익선 성전략이다. 남자에게는 하이퍼감이 본능이 없다. 남자가 하이퍼감이 본능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쭉쭉빵빵한 모델들하고 놀면은 그럼 평범한 흔녀들하고는 자보고 싶다는 생각조차 안 들지만 이분은 자볼까 하는 생각만 든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을 포기해야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저한테 메일을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약간 좀 보강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수학에 재능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여자들과 대화를 하면은 여자들이 다 반응이 이상하네요. 흐흐 하고 더 이상 자기랑 안 만난대요. 그래서 저는 이성에 대한 허전함을 고급 업소에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술, 담배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강박을 가진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끝장을 봤대요. 주위 사람들은 제가 여자가 엄청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모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좋고 하니까 여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극단적인 사례죠. 진짜 실제로 보기 힘든 사례인데, 룩 머니스테러스 게임에서 룩 적당히 평균하시고 머니스테러스 다 잘 하셨는데 게임이 제로인 상황이죠. 그죠? 좀 흔치 않은데. 그래가지고 이분은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를 베끼고 싶대요. 그러니까 카피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데, 주위에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좋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살까요? 아니면 연애 경험을 해볼까요? 솔직히 이제 나이도 30살 후반이고 40이 다 돼가지고 연애에 대한 열망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하고 쉬고 싶은데 나이 먹고 연애 한번 안 해봤다고 후회할까봐 소개팅이 들어오는 30대 여자 만나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결혼? 연애?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여자하고 연애 결혼하면서 성관계 할 거면 그 돈으로 모델들하고 놀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그냥 포기한 게 맞을까요? 저희 나이가 이제 40이 거의 다 돼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굉장히 쉬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남 얘기니까 쉬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제가 일전에 그 딩크에 대해서 물어본 어떤 여성 시청자한테 답변을 했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리치 쿠퍼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그런 바보 같은 결혼을 할까요? 왜 딩크 결혼 같은 거 할까? 물론 저는 딩크를 선택하는 남자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만, 저의 가치관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가치관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 두려움은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리치 쿠퍼도 얘기하는데 이건 서양 남자들도 똑같아요. 미국에 있는 남자들도 똑같은 게, 미국에 있는 남자들이 두려움에 쫓겨서 그런 북미의 말도 안 되는 이혼법을, 그거를 감안을 하고 여자랑 결혼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늙어서 고독하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늙어서 고독함으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근데 리치 쿠퍼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모든 사람은 고독하게 죽는다. 죽음은 원래 고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그 얘기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제가 뭐 보통 이제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했고, 제가 뭐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도 종종 얘기했지만,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만나고 있는 지인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학창 시절부터 저는 언제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뭐 왕따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친구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언제나 무리에 속해 있었고, 그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하시나요? 약간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맨날 어디 가는데 부르고 같이 놀자 그러고, 이렇게 패거리가 생긴 건 참 좋지만,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얘네랑 나는 뭔가 섞일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편입을 하면은 이제 나랑 대화가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 소망은 편입을 하고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요. 그 뒤로 그냥 사실상 저도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너무 귀해요, 저한테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행운이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소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한 뒤로.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애초에 기획하고자 했던 소망을 이룬 셈이지 나는. 제가 유튜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전 제가 유튜브를 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세상에 나랑 나 같은 인간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나 없나, 약간 그 나사에서 우주에 그런 식으로 그 원판을 띄워 보내듯이 이렇게 파장을 쏴보는 거였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즌 1 때 과감하고 그런 과감한 얘기들을 이렇게 막 한 거거든요. 근데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부정하냐, 뭐 대인기피 찍냐 이런 건 아니에요. 전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오프라인에서 통한 만남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온라인에서에 대한 만남, 뭐 메신저로 막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저는 저랑 연락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카톡 답장도 대다 느리고요. 물론 비즈니스적인 건 좀 빠딱빠딱 합니다만, 그렇게 막 카톡으로 막 살갑게 막 얘기 안 해요. 제가 카톡을 많이 하는 거는 여자친구가 카톡을 많이 많은 경우는 하지. 그냥 내가 대답만 해도 그냥 끊임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내가 늙어서 병들었을 때 옆에서 수발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봐 결혼을 한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내가 병들면 내가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거나, 또는 내가 아플 때 아내가 날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부부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병수발을 들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을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게다가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돈이 됐다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사연자분은 웬만한 재테크 같은 거 공부를 해도 깊게 파가지고 되게 공부하면 뭐 엘리어트 파동이니 뭐 이런 거 금방금방 좁혀보고 이런 거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럼 투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본인의 노후가 이제 걱정이 없단 말이야. 특히 애 새끼 없고 자식 새끼 없으면은 뭐 말 다 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 돈으로요, 뭐 결혼할 돈이든 뭐 평생 자식한테 들 돈이든 그 돈으로 나중에 그 병수발 간호하는 사람 고용하면 돼요. 참고로 제가 이제 군부대에 있었을 때 어머니께서 살짝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동생도 군부대에 있었고 저도 군대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다 그거를 그 간호하시는 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다 해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중요한 질문은, 사연자분이 지금 애를 갖고 싶냐 이거야. 우리 요즘 그런 그 사상에 경도된 여성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해할 수도 있지만, 나는 우리 채널의 성격상 솔직히 여성분들한테 남성들의 니즈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당신들을 비하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솔직히 우리의 니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그때 딩크 결혼했을 때 얘기했지만, 남자들이 결혼을 하는 최고의 가치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내 아이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우리의 아이를 낳기 때문이에요. 즉 아내가 결혼 상대로서 가장 빛이 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나와 몸을 섞고 살을 섞고 그 사랑의 결실로 우리의 윤자가 섞인 이세를 낳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남자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자는 거듭나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가 거듭나는 존재고, 여자는 가치를 타고난 존재예요. 즉 여기서 가치를 타고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런 거를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남자는 사회적 가치와 섹슈얼 마켓에서 밸류가 교집합이 큽니다, 굉장히. 근데 이거를 똑같이 여자한테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레드필에서 뭐 나이 든 여자에 대해서 남자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자들이 마치 뭘로 오해하냐면은, 당신들의 인간적인 가치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요, 뭐 30이 넘은 여자는 직장에서도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회적 가치와 섹슈얼 마켓에서의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가 분리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옛날 어른들께서 뭐 계집년 팔자 뒤움과 팔자다 이런 말 있잖아요. 좀 뭐 옛날 버전에서 좀 속된 표현이긴 한데, 그런 것처럼 여자의 팔자가 자신의 어떤 학벌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외모나 그런 붙잡은 남편에 의해서 한순간에 뒤집어지거나 그런 게 지금도 왕왕한 거고, 그리고 내가 저번에 백설마녀 시리즈에서 여러 번 피력을 했듯이, 여전히 그런 식의 가부장적인 그런 트렌드는, 자꾸 백설마녀님이 그 얘기했잖아. 뭐 세상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내가 불쉿이라고 했잖아.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안 바뀌었다고. 여자들은 플러스 알파로 요구한 게 늘어났을 뿐이지 여전히 남자들한테 그런 가치를 기대를 해요. 그래서 좀 길게 돌아왔는데, 그래서 본론적으로 나는 우리 사연자분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면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사연을 보낸 이 세 통의 메일을 총 보내셨는데, 제가 뒤에 거는 뭐 추가 설명에서는 굳이 안 읽어드렸는데, 세 통의 메일 속에 자녀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이세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심지어 두 번째 메일 마지막에는 아예 본인이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폐인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욕은 굉장히 충실한 거잖아요. 근데 연애라는 거는, 여자와 교류를 한다는 거는 성욕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성욕 플러스 알파로 뭔가 그 이상의 뭔가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사연자분의 글을 읽어봤을 때는, 사연자분은 그냥 뭐 자고 싶기만 하다, 해보고 싶기만 하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 보니까 사연자분이 연애의 캐파시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연자분과 연애를 하려면은 그 여자 쪽에서 사연자분을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자라는 생물은 관계지향적인 동물이고, 여자는 남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그런 어텐션과 인트레스트를 원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한테 성을 원하고 여자는 남자한테서 그런 식의 정서적 관심을 요구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진화 심리학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여자들은 정서적 관심을 남자한테 요구를 해야지, 그것을 달성을 해야지 남자의 그런 지속적인 그런 3P, Protection, Provision, Parenting. 근데 여기서는 애가 없으니까 Parenting 빼고 Protection, Provision을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물질과 보호라는 가치를 줄 수 있거든. 근데 여자들은 애초에 그런 관계지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사연자분의 돈을 보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메마른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메마른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찍어 누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마더 테레사 같은 여자가 아니고서야. 그래서 사연자분의 그런 자폐를 보듬어주고 싶고, 어떤 그런 모성으로서 그런 거를 품어줄 수 있는 여자가 아니고서야 그런 여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그런 여자가 사연자분 눈에 마음에 차는 건 또 두 번째 문제죠. 왜냐하면은 결혼 생활 내내 그럼 사연자분은 또 주기적으로 모델이랑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어디 여행 갔다고 그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사연자분은 왜 도대체 여자랑 결혼이나 연애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안 해본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못 해본 것에 대한 후회가 두려운 거야. 사연자분 입으로 하고 싶지도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사연자분이 해보고 싶다는 욕망은 어디서 나온 거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캐파시티가 없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인가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예를 들면은 저는 저한테 캐파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뭐 변호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몰라요. 제가 나중에 20살로 돌아간다면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나이 와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뭐 댓글에도 달았지만 제가 이렇게 변호사들 서류를 읽어보면서 든 생각이, 나는 한평생 변호사하면서 먹고 살 자신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지지 않는 캐파를 가진 사람을 질투하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면은,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부를 가지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캐파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는데, 요즘은 부자가 되는 방식은 N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하고 난 뒤부터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딴 얘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굳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캐파 밖에 있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연자분이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연자분이 지금 우리 채널에서 고전을 해온 지금 상당수의 정상인 남성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지금 삶은 본인은 막 이렇게 뭔가 망가진 삶을 고치려고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본인이 자폐고 ADHD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못해서 그런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객관적으로 뜯어보면은 사연자분은 남자들이 원하는 걸 다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천재죠. 두 번째, 뭐 생긴 거 그렇게 나쁘지 않죠. 세 번째, 키도 크죠. 네 번째, 진짜 몇 천만 원 들여서 한 여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몇 천만 원 주고 그 여자를 산 거나 마찬가지지만, 뭐 스튜어디스가 됐든 뭐 아무튼 쭉쭉빵빵한 모델이 됐든 그런 여자들이랑 여행 가면서 아주 그냥 환상적인 섹스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재능을 찾았고, 그 자기 자신의 재능 덕분에 사회에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면서 물질적인 만족도 실컷 누리고 있어요. 이런 말하면 좀 되게 위화감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대다수의 남성 정상인들은 지금 당신이 달성한 거에 몇 개도 채우지 못해가지고 지금 바둥바둥 거리는 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폐인이고 ADHD인 지금 사연자분의 인생이 뭔가 망가진 걸까? 아니면은 고전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남성들이 지금 인생이 더 힘든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상이나 관점의 전환의 차원으로 한번 봐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그게 자연스러운 방식이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흔한 방식은 아니지만, 본인의 처한 그런 특수한 상황 덕분에 굉장히 직선적으로 남자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졌거든. 이런 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여자의 눈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겠죠. 그리고 그런 내 프레임에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제뉴인 디자이어를 발휘하면서 하는 섹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겠죠. 근데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신 우리 사연자분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doesn't give a damn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런 거를 욕망을 갖고, 내가 그런 여자들의 genuine desire에 대해서 굉장히 욕망을 갖는 이유는 나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측면이 그런 것들을 나로 하여금 뭔가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거든. 이게 호르몬적이 됐든 전기 신호가 됐든.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본인의 특수한 그런 상황 때문에 또는 상황 덕분에 그런 식의 전기 신호가 큰 가치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런 식의 전기 신호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사회성이 없다며. 그러니까 애초에 그 퓨즈가 없거나 그 퓨즈가 불이 꺼져 있는 거 아니야. 트랜지스터라고 해야 되나? 내가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뭔 상관이냐고, 내 얘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사연자분이라면은 굳이 이세에 대한 집착, 내 유전 물질을 계승해야겠다는 집착이 없다면은 굉장히 삶을 잘 즐겼으면 좋겠어요. 아마 본인의 이제 부족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게 없고, 그리고 이미 쭉쭉빵빵한 여자랑 다 자보니까 이미 본인들이 이룬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미 사람이 다 달성을 하고 나면은, 이게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 따르면은 더 높은 걸 추구하거나 내가 이뤄보지 못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PUA 몇 명 이렇게 봤지만, 그리고 해외 PUA들도 봤지만, 아직 그런 사회적인 그런 퓨즈가 또는 설계가 그런 배선이 안 돼 있는 그런 자폐인을 픽업을 가르쳐가지고 성공을 해왔던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은. 그리고 과연 한국에 픽업계에 그런 식의 기량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면 소위 말하는 정상인도 100% 뜯어고쳐가지고 아무 여자나 막 후리고 다니게 하는 그런 플레이보이로 만드는 게 보통 프로젝트가 아닐 텐데. 몰라요. 물론 사연자분은 머니 스테러스 뭐 룩이 어느 정도 되니까 좀 커버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돈도 어차피 많으시니까 한국에 내노라 하는 PUA들을 찾아가지고 나를 1대1 코칭을 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카피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사연자분은 그 자폐의 특징이라는 게 타인의 행태를 카피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천재성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수학적 지능과 그것은 어떤 논리적인 사고 회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인베디드도 막 하시고 막 앱도 하시고 장난이 아니던데, 남들 1년 하는 거 한 달 만에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다른 능력이거든. 그래서 사연자분이 자꾸 포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는 이게 포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레코 너는 왜 박태환처럼 수영을 안 해?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럼 너는 수영하기를 포기한 거야? 하면 나는 뭔 소리야 포기라고?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사연자분한테 그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포기란 표현을 쓰는 거니까 좀 그런 느낌이라고.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나 빼고 죄다 수영 선수를 하고, 나 빼고 죄다 올림픽 대회에 나가고, 나 빼고 죄다 맨날 수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헤이 레코 너가 수영을 안 하는 거 포기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뭔가 내가 좀 포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인지 한번 돌이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 원한다면 왜 원하는 것인지 돌이켜봐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웬만한 지금 대다수의 한국의 그런 소위 말하는 200충, 300충 남자들이 쫓기는 그런 부에 대한 갈증도 없고, 내가 뭐에 적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찡찡거리는 그런 식의 20대, 30대 애들의 그런 갈증도 없고, 저런 인스타그램 있는 여자를 한번 잡았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런 남자애들의 갈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되게 한편으로 얘기하면 되게 젊은 나이에 많은 걸 다 해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연자분은.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걸 찾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서 뭔가를 해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엄청나게 개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뭐 자폐인들을 위한 뭔가 그런 소프트웨어나 앱을 만들어 본다던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번에 그럼 외국 모델은 어때요? 외국 모델 언어 공부해가지고 외국 모델을 사귀어보는 건 더 어떤가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돈은 많이 갖고 계시니까 국내 최고 레벨의 PUA들을 찾아내가지고 당신 나 이거 가르쳐줄 수 있어요? 해가지고 한번 뭐 도전을 해보시던가요? 더 늦기 전에.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어떤 몇몇 PUA 분들 실제로 만나가지고 제가 대화도 이렇게 해보고 했지만, 의외로 지금 사연자처럼 30살 후반에서 이제 40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님들도 굉장히 고객으로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연령대가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사연자분이 결혼에 대한 그런 욕망이 없다면은, 그런 식의 늙어서 고독할 거란 두려움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자들은. 솔직히 저는 이제 지금 잠깐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우리 남자들, 우리 세대 남자들은 이제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모델. 더 이상 MGTOW가 됐든 뭐 레드필이 됐든 블랙필이 됐든 간에 정말 작금의 연애 시장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하게 오염이 됐고, 작금의 혼인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진실로 심각하게 오염이 됐고, 그것이 어느 정도 통계청의 통계나 뉴스나 보도에 나오는 통계나 결혼정보회사의 통계에서 유의미하게 드러난다면은, 우리는 이제 뉴노멀 시대를 인정하고 이것이 새로운 표준임을 인정하고, 이제 에런 클레리가 얘기하는, 참고로 에런 클레리도 레드필러고요. 그리고 그 룰 제로 멤버 중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블랙필에 가까운 친구지. 친구도 아니죠. 그 사람은 이제 저보다 이제 어른이죠. 형님. 근데 외국인들은 다 친구 같아, 뭔가. 미국인들은. 근데 아무튼 간에 에런 클레리가 얘기하는 여자가 없는 삶, 여자가 없지만 남자들이 즐거울 수 있는 삶을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연자분은 뜻하지 않게 그것에 이제 선봉장이 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영상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은 거는, 늙어서 고독할까봐, 늙어서 외로울까봐, 나이 먹고 외로울까봐 고독한 중년 뒷방 늙은이, 고독한 늙은이, 고독한 노총각의 인생, 막 그런 방구석 막 그런 팔이 날리는 그런 막 그런 어두침침한 조명에 무슨 컴퓨터 무슨 CRT 모니터 세워놓고 막 페인처럼 막 수염 덥수룩하게 길러가지고 배에 나와가지고 막 배 벅벅 긁으면서 옆에 딸친 휴지 몇 개 이렇게 있고, 이런 식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남자들이 훨씬 더 경제력을 잘 갖추고 남자라기도 잘하면 남자들이 훨씬 더 괜찮은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도 있지. 멋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어차피 살다 죽으면은 내가 뭐 람보르기니를 가지고 있든 뭐 롤렉스를 가지고 있든 뭐 파텍 필립을 가지고 있든 내가 뭐 죽이는 모델이랑 잡았든 어디에 뭐 무슨 별장이 있고 무슨 어디에 아파트 있고 다 의미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죽음이야. 어차피 나체로 이 행성에 떨어졌을 때처럼 우린 이제 흙이 돼서 돌아간다고. 남자들이 남겨야 될 거는 레거시예요. 레거시, 유산. 보통은 이제 그게 남자들한테는 자식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남기지 않는다면은 다른 유산을 남길 수도 있죠.
남자들은 명예를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아너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프라이드를 좋아해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내가 이제 영상 마치기 전에 우리 사연자분한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추천드릴게요. 그거야 셜록 연기한 사람 누구냐? 그 잘생김을 연기한 배우 베네딕트 컴퍼비치가 맡은 건데, 내가 우리 사연자분의 사연을 보면서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물론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그 주인공 앨런 튜링은 좀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사연자분은 앨런 튜링 대신 그 앨런 튜링이 튜링의 법칙인가? 그 로봇의 3원칙을, 그러니까 로봇가 AI가 안전한지 아닌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정보들이 지금 섞여가지고 내가 지금 정확히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틀리면 댓글로 정정해주세요. 아무튼 뭔가 최초의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고, 에니그마라는 그런 독일의 그런 식의 암호장치를 해킹을 하는데 성공을 한 그런 레거시를 남긴 사람이거든. 우리 사연자분이 삶이 지루하고 심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또는 내가 이미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돼가지고 삶에 현타가 왔다면은, 본인이 그런 뛰어난 두뇌로 삶에 어떤 레거시를 남길 수 있는가,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 것도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건설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고. Cheers. 자,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